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 제조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조정금으로 수천만 원을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광주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보증사고가 3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내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쇄 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원형 보전을 놓고 논란과 협의가 반복됐던 광주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광주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맥쿼리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11년 전부터 추진 중인 지적 제조사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조정금을 두고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측량을 다시 해서 토지나 주택 면적이 이전보다 늘어난 곳은 땅값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더 자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계림동과 동명동 주민 40여 명이 동구청에 모였습니다. 네, 감지평가액으로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지적 제조사 결과 조정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돈을 구청에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들입니다. 행정의 절차가 분명히 있었어야 될 것인데 여기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일에 대해서 처음이다. 지적 제조사는 110여 년 전 만들어져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적도 대신 실제 사용하는 땅을 정확히 측량해 경계 분쟁을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실제 사용 면적이 예전 지적도와 비교해 더 많을 경우 자치단체에 해당 땅값을 더 내야 하고 더 적을 경우에는 땅값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지적도에 따라 땅 20평을 구매해 살고 있었더라도 측량 결과 실제 사용 면적이 30평이라면 10평에 대한 땅값을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동구는 지난 2021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시 측량해 최근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만 원의 조정금을 내게 된 주민들이 동구청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도 없고 주민들이 다 억울하죠. 느닷없는 난리락이죠. 지금 누가 땅을 찾아더라고도 안 했고 뭐 그 땅 필요해서 살라고도 안 했고. 광주에서는 2012년부터 지적 제조사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땅값이 싼 광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림동과 산수동, 동명동 등 광주 구도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정금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분에게 측량 결과 설명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고 오실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1대1로 경계와 조정금에 관해서 조정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광주의 지적 제조사 대상 필지는 16만 필지이지만 현재 사업이 끝난 곳은 2만 4천 필지로 사업 시행이 11년이 지났지만 진행률은 1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땅값이 비싼 쌍촌동 등 광주 도심에 대한 제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와 같은 조정금 불만이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점심시간 잠깐의 산책을 통해서라도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출은 갚지 못하고 폐업은 늘어나고 경기 불황과 고금리, 해외 전쟁 여파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마땅한 활로가 없다는 게 더 암울한 현실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을 내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쇄 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보증사고는 3,000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5건에 비해서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은 404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16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148%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빚을 내서 버텨봤는데 계속된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위기 신호로 읽힙니다. 일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수입은 많이 없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은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100여 건에 220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61% 이상 늘었고 이미 지난해 지급 총액 2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제금이 늘었다는 건 폐업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광주의 경우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영 안정이나 자금난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건데 특히 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시킴으로써 인해서 이게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다.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유가 인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등 해외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데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게 고달픈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가면 임대를 내놓은 빈 상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얼마나 되는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혁신도시 상가 활성화와 관련해 현실 따로, 대책 따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약 4만 명이 거주하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부지는 7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에너지와 농업 분야 등 기관 16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조성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건물 곳곳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인수위원회가 조사한 상가 공실률 70%를 토대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후에 특히 이제 그 상권에 이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이렇게 그 시가 할 수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또 그 공공기관과 연대해서 그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이 이런 것들을 우선 좀.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나주시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 7천 곳가량을 살펴봤는데 공실률이 약 40%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용역을 통한 전문적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전남 차원의 이 같은 조사는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간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한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실에 대한 정책이 신뢰성을 잃는다고 봐야죠. 나주시의 그동안 정책이 제대로 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한마디로 맞춤형 핀셋 대응이 아니라 현실 따로 정책 따로라는 겁니다. 나주시는 음식점, 업종 등에 치중한 상권을 다양화하고 현재 부족한 문화, 예술, 교육시설 등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인구 유입을 위해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에너지 사업 유치 등 굵직한 전략을 제대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풍암저수지는 1년 넘게 원형 보전을 놓고 논란과 협의가 반복됐는데요. 광주시와 주민협의체 등이 일부 수심을 낮춰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과 풍암호수 수질 개선 주민협의체는 지난 23일 6m 안팎의 수심을 1.5m로 낮춰 담수량을 줄이고 지하수 등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수지를 유지하는 시설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합의안은 오는 31일 전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전남의 농수특산물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대명사죠. 특히 남도의 재료로 만든 김치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데요. 전라남도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광장이 초대형 김장터로 변신했습니다. 알맞게 절여진 배춧잎 사이사이 새빨갛게 잘 버무려진 소를 골고루 발라 채웁니다. 가득 채워진 김치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남도 김장대전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라져가는 김장 문화와 전라도 김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입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가 남도 김치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로 만든 남도 김치를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사전 신청자 200명 외에도 현장 참가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도 김치가 맛있다고는 했는데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서 제가 담아봐서 맛을 보니까 맛있어요.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500여 가지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에도 서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광주 문화방송은 앞으로 한 달 뒤 11월 22일 세계 김치의 날을 맞아 5.18 민주광장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이 김치 만포기를 담가 함께 나누는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해남에서 소 럼피스키병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한데요. 방역과 예찰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닷새 만에 전국 10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30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7건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해남에서 첫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종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일선시군은 유입 차단을 위해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18,000호에 대해 임상 증상이 있는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예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방역 홍보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장주가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이렇게 이제 임상 관찰을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남에 내려왔습니다. 약품 재고량과 장비 인력 보유 현황 등 방역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죠. 이제 그거와 진행병이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죠. 소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라남도는 소 사육 농가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광주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자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고강도 긴축재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귀순 광주시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포기해야 할 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재정운영전략회의를 구성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예산 삭감의 여파가 지역 골목 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당부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해야 할 평의위원회를 수년 동안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지스트가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라 교원과 직원, 연구원과 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할 평의원회를 4년 넘게 구성하지 않아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안건들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스트는 그동안 직군별 인원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가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며 오는 12월 이사회를 거쳐 평의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태양처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인공태양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인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은 폭발 위험이 없고 폐기물 걱정이 덜한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인데요. 인공태양 기술의 핵심 시설인 핵융합 실증로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도넛 모양의 그릇 토카막에 초전도체를 넣고 내부에 1억 도씨 불꽃을 만들어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K-스타의 불꽃 유지 시간은 30초로 토카막 방식으론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불꽃을 300초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2050년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리뉴얼 에너지 100%가 2050년 목표거든요. 그래서 2050년 전에 개발하지 못하면 많은 산업체들이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대전 대덕단지 안에 있는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를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실증로를 2030년 중후반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부터 기초 설계에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포항과 춘천, 나주, 군산 등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융합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포스텍과 한동대에 전문 교수와 연구소가 있고 또 관련된 R&D 기관과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야말로 핵융합 관련된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제일 풍부합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소를 지으려면 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는 건설이 어렵습니다. 또 발전소 한 기를 짓는데 수조 원이 필요한 거대한 장치 산업이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포항시는 연구기관 및 대학과 함께 인공태양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포항 유치를 통해 인공태양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주에서 한 중산간 도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용 카메라가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카메라는 일주일 만에 감귤밭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이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한 감귤밭, 귤나무 사이로 구덩이 하나가 보이고 67명의 남성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뭐예요? 뭔데요? 파라. 나뭇가지로 흙을 걷어내자 카메라 삼각대가 나오더니 여러 명이 손으로 더 파헤치자 하얀 비닐에 쌓인 단속용 카메라가 발견됩니다. 자치경찰권 과속 단속 카메라 특수절도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50대 택시기사. 지난 12일 밤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사라진 2,900만 원짜리 카메라와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카메라를 훔친 다음 날 아침 이 과수원에 찾아와 1시간가량 머물며 카메라를 땅속에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를 묻은 곳은 여동생 소유의 감귤밭. 13일 새벽 카메라를 훔쳐 19km를 이동해 집으로 갔고 같은 날 아침 집에서 12km, 범행 현장에서는 30km 떨어진 감귤밭에 훔친 장비를 묻은 겁니다. 범행 장소인 과수원 입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장비를 훔친 뒤 나중에 되팔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범행 당시 제한 속도보다 20km 더 빠른 시속 100km로 운행했고 장비를 비닐에 싸서 묻었기 때문입니다. 비닐로 봉지를 봉해서 땅에 파묻은 걸로 봐서는 내중에 이게 잠잠해지면 그거 피해품을 이제 팔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택시기사는 이전에도 다른 과속단속 카메라에 3번 적발된 적이 있지만 범행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상태가 양호한 카메라는 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으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앙상하게 말라 갈비사자로 불렸던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로 옮긴 지 석 달여 만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동안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다행히 새로 맞은 짝꿍과도 잘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MBC 충북 이병선 기자가 바람이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사장으로 나온 암사자 도도.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먼저 나와 있던 갈비사자 바람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치며 황급히 달아나는 바람이를 도도가 쫓아가고 서로 으르렁대지만 발톱을 드러내며 공격하진 않습니다. 호기심 많은 도도가 먼저 접근하면 소심한 성격의 바람이가 피해가며 울부짖기를 몇 차례. 하지만 이내 경계를 푼 듯 가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바람이가 이제 좀 혼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사자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도가 이제 다가서니까 조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볕도 들지 않는 비좁은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삐쩍 말라가던 바람이는 석 달 전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갈비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 별명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살이 붙으면서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의 습성을 고려해 암컷과 합사를 시켰습니다. 이제 창살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마주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촉은 못하지만 계속 뭐 쳐다보고 냄새 맡고 그렇게 계속 마주보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사람 나이로 100세 가까운 고령인데다 도도 역시 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상황이어서 번식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밤에는 각자 사육장에 있다가 낮에만 방사장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데 조만간 관람객들도 두 마리가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청주 동물원은 전시도 하지만 나이 들고 병든 동물들을 보살피는 특별한 역할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바람이가 새 짝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이곳 동물원 가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잠깐의 산책을 통해서라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서 구름 거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출근길 여전히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특히 짙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강진의 현재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5도로 낮 동안 특히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여수 14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